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새벽 4만 달러 선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공포감에 휩싸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하락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무료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 가져가셨을 거고, 만약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이 장속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체크해 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또 오랜만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어제 밤에도 눈이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뭐 길도 많이 얼고 조금 이 차들도 보면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차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천천히 좀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면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진행될 거라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운전할 때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투자할 때도 주변 시장 상황을 꼭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코인 사부님 인사했고요.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어제 밤에 갑작스러운 이제 하락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오늘 9시 이후부터 이제 몇몇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다시 달리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이 다시 달려주면서 이 순환적인 이게 시장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도 조만간 다시 또 이렇게 오늘같이 20%, 30%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 사부님 오늘의 악재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공포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인데 이 공포감을 이제 지수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 그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이제 20일로 이제 책정이 되면서 굉장한 패닉 세일이 좀 우려가 되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 탐욕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가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0, 20, 뭐 60, 80, 100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21이라는 수치는 굉장한 공포감을 좀 조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포감은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패닉셀, 특히 이제 공포지수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지수가 뭐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서 추가 하락을 좀 방어하려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공포지수가 이렇게 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높아가지고 뭐 80이나 100 정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공포감 없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망을 하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80%라든지 마이너스 90%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뭐 일단은 두셔도 되고, 근데 사실 뭐 마이너스 90%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1억을 매매를 했는데 지금 이제 1,0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9천만 원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차 한 대 값이 거의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절도 못하고 그냥 관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공포지수까지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코인 시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지수가 20일, 이 수치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언제냐면 2018년도 3월에 시작됐던 미중 무역 분쟁, 이때도 공포지수가 20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때 19였나 17이었나까지 내려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엄청난 공포지수가 진행이 되면서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그 무역 분쟁을 좀 많이 싸웠었잖아요. 관세를 뭐 매기고, 뭐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뭐 200종목 품목에다가 관세를 높여버리니까 뭐 중국에서는 그러면 우리 투자 회사 다 철수한다 이러면서 진짜 실제로 미국에 있던 회사들을 다 철수시키는 흐름들, 이러면서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주가 그때 주식이었었죠.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상하이에 있는 거래소, 좀 선전에 있는 거래소, 그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까지 한 방에 내려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때 공포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 그냥 그나마 조금 괜찮은 흐름은 이 공포 지수가 20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21도 1이 나온 것도 지금 뭐 비트코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좀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패닉셀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황이 되면서 이거 뭐에 그 흔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도망차 이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약간 좀 보수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좀 이게 이슈에 좀 둔감하신 분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어요. 물론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다만 코인 시장에서는 정말 젊은 층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 특히 3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코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왜? 예전에 뭐 1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몇 억을 버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충분히 투자 가능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습득, 이런 것들의 서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또는 3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이 패닉셀이 좀 많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패닉셀이 한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금리, 조기 금리 인상, 뭐 테이퍼 이런 것들 이미 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치고 들어오는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와 있는 악재는 우리가 큰 악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 그 전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날 되면 악재 해소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패닉셀이 먼저 반영이 된 것 같고 20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패닉셀 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서 추가 매수하는 기회 또는 신규 매수를 진행하는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아직까지도 또 그러니까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을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한번 잡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크립토 시장의 심리 지수를 알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로 나왔는데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은 작년 7월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큰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수치였고 20 밑으로 떨어졌던 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2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악재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악재인 거지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나 악재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고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상당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권에 계실 것 같은데 80%에서 90%가량 손실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선택지가 없을 것 같고요. 20%에서 30%가량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면 언제 다시 살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0, 30% 손실을 내고 손절을 한다면 반대로 또 20, 30% 수익을 내야 본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악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악재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코인서브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모든 일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정은 다 나와 있고 그것이 제가 자주 말하는 선반영이죠. 선반영이 됐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FOMC 회의록이 발표를 되면서 이 시장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자주 하고 더 많은 횟수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네라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내용을 조금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가 연준 4번 금리 인상 7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규모를 늘리는 등 이제 긴축을 통한 속도를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기준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는데요.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리고 7월부터 보유 중인 채권을 축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의 뉴스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자, 작년 12월 FOMC 내용을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이 FOMC 내용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확도가 높은 뉴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죠. 자,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채권 매각이 시작되는 점은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보다 높은 시기에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7월 정도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FOMC 결과가 올해 3월까지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측을 했는데요. 그 예측한 것보다 1회가 더 많아진 내용이죠. 하지만 이 고용률이 좋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12월에 고용률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2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 이 비농업 부분이죠.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률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단 낮았지만 그래도 취업률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실업률이 실업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를 중시하는 이 패드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좋구나. 고용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긴축을 바짝 당겨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늘었다고, 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2024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퍼센티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1회 앞당겼다고 한다면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고, 나중에 금리 인상하는 횟수가 하나가 줄겠죠. 그렇다면 그 2024년에 그 시장의 변동성에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는 물가,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미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계획을 좀 내고 있고, 채권 매입 중단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풀렸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쬐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각국이 이제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도 이제 금리 인상 신호를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자, 이어서 올해도 이제 2회에서 3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재정 당국은 이제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이제 166조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발행 한도보다 20조가 줄어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 발행 규모는 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 50조에서 100조 규모의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조금씩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발행 한도 증가를 좀 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시장이 이 안정적으로 이 돈을 소화를 할 수 있냐,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 번의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 이거는 가격 하락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변동성이 있는지 조금 보시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올해 3차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4차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는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좀 위축을 시켜왔고, 특히나 주식이나 코인 같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을 줘왔지만,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이유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오늘 호재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그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뭐 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캐시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캐서린 우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크 이노베이션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암호화폐 조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이제 ETF 가격도 많이 좀 하락을 해준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이 이 기술주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금을 좀 회수하는 흐름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암호화폐 시장과 그 주식 시장은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그러니까 기술주도 조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술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기술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주들은 지금 당장 뭐 수익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기술주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의 기술력이 얼마나 더 발달할 것이고, 그 발달한 것들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좀 부담을 많이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서린 우드의 말을 빌리면 26년까지 56만 달러로 간다. 이 비트코인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동안 56만 달러를 간다면 뭐 상당히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주식이 같이 흘러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뭐 예전 뭐 2018년도, 19년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도 후반과 2021년도 초반, 이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포지수가 또 20 정도 나왔던 순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하다가 지금도 눌리면서 20 정도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주고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주식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흐름이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그 차트가 이 월봉인데 흐름 참 깔끔하죠. 원래 주식은 계속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뭐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경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2010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주들의 급등이 나와주다가 지금 이 월봉인데 보시면은 한 2개월 전부터죠. 2개월 전부터 그냥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 하락을 했다가 횡보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지금 보시게 되면 꽤 많은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꽤 많은 하락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나왔다가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월 중간도 아직 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0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정고점이죠. 한 214포인트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이 상승을 해준다면 충분히 비트코인도 지금 우리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예전에 한번 찍었던 뭐 7,500만 원 또는 8천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스닥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좀 눌렸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음봉의 종가 양봉 시초가 맞춰주는 흐름 나와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20선이죠. 한번 20선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 다시 3,000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을 3,000에서 시작했다가 눌려주면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코스닥도 잠깐만 볼게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선 지지 받아주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멈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멈춰 있는데
답답하신 분들이 모르겠다 정리하자 하면서 정리되는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눌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쭉 눌렸다가 지금 한 며칠째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어제 많이 눌렸지만 다시 한번 더 밑골을 달아주면서 올라오면서 원래 내려왔던 가격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정말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의 손실이 조금 더 만회가 되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하는 시장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투자하시겠지만 주식 시장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스닥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도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특히나 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뒤에 지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다행인 건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면 좀 패닉셀과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단순 조정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좀 조정 횡보를 거쳐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 살펴봤고요.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일단 이제 21년 너무나 핫했던 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자 2022년은 이 디파이와 NFT 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2021년은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이 시장 급등락 속에서도 열심히 잘 버텨주면서 당당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 메타버스 붐이죠. 이 메타버스 붐에 힘입어서 이 NFT 또한 큰 핫 이슈, 큰 성장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지정을 하면서 또 상승 그리고 중국의 가상화폐 자산 거래와 채굴 금지 관련해서 또 하락 그리고 다시 이제 선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상승 이런 식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비트코인의 등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죠. 또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올라섰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자산 속에 총 시가총액이 3배 급증한 2021년을 좀 포춘지는 디지털 자산의 이제 전환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2022년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고 해요. 자, 디파이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많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NFT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나 중국 등 지금 이제 규제 관련 스탠스도 조금 더 좀 명확해지겠죠. 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올해는 더 깊어지고 확실해지면서 아직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죠.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프로젝트가 또 많이 증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으로 이제 자금 유입을 또 이끌 것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전망도 조금씩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좀 나뉘는데, 이제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더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 적용 범위가 이제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실생활 속에서도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물 ETF 기대도 조금 남아있죠. 그 부분에서 이 낙관론자들은 비트코인 상승 아직 많이 남았다,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 비관론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때마다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조금 비트코인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두 가지가 나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 좀
자금의 유입이 많이 흘러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디파이 플랫폼이 작년에 190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2,600억 달러까지 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외 전문가들은 올해 디파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이죠. 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이 디파이 시장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이더리움도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뭐 솔라나, 루나 같은 것도 이더리움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죠. 저렴한 가격으로 이더리움을 좀 쫓아가기 위해 이더리움의 지금 자리를 좀 탈환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루나와 솔라나도 오랫동안 또 올 한 해 또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파이 시장과 함께 또 같이 또 상승한 게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작년 기준으로 시총이 1,600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결제와 디파이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거래 등등의 이제 활용성이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디파이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로부터 좀 규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조금 더 다소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핫했던 가장 1년 동안 핫하고 올해도 핫할 것 같은 이 NFT 또한 좀 말을 안 드릴 수 없죠. 자,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산업에도 좀 침투를 좀 치명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NFT 시장은 성장 초기부터 많은 자금을 유입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커졌었고요. 자, 이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이 NFT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의 지가 되겠구나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자, 이 NFT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NFT는 이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될 인력들이 많이 남아서이기도 합니다. 뭐 디자이너, 건축가, 셀럽 등등이 아직 미참여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참여함으로써 이 NFT 시장을 더 활발하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따라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 유입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NFT 시장이 커진다면 이 블록체인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둘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커지는 만큼 블록체인 시장도 이제 상승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에 메타는 단연 NFT와 메타버스였습니다. 올해도 이어질 트렌드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호재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특징주,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코인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특징주 비트코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화폐로서의 또 이제 가치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뭐 있고 악재들도 있겠지만, 이 NBA죠. 이 NBA 농구 선수, 이 안드레 이것달라가 이걸 이제 그
그 뭐라 그럴까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보수를 이 비트코인으로 좀 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으로 달라라는 것은 원래 이제 고정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에 고정으로 이제 받는 식인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거의 가치 자체가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지금 현재 거의 저점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걸 받았다가 비트코인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자신의 받는 이 그 가치가 좀 하락한다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보수에 대해서 엄청난 또 프라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좀 상징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수를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BA 농구 선수 중에 클레이 톰슨이라는 사람도 또 이제 그 비트코인을 받았고 그리고 팬들한테도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또 이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에게. 그래서 많은 팬들에게 주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뭐 이런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비트코인이 활용이 좀 더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더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상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NFT 쪽에서는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이 사용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은 실생활에 또 이제 이게 또 접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이 뭐 26년까지 뭐 54만 달러 간다라고 한다면 더 큰 상승이 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만간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보시면 아까도 살짝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지금 뭐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이때는 뭐 엄청난 충격이 나와주면서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반 정도는 회복을 했지만 뭐 결국 시간이 문제였죠.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눌리면서 결국 하락.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듯 하더니 또 하락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천만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던 코인이 다시 한 번 더 5천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서 4천만 원을 받단 말이에요. 4자를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5자를 좀 회복을 해줬는데 이런 흐름들에 뭐라 그럴까? 좀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예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계속 횡보를 하면서 한 3년, 4년을 그냥 뭐 별다른 가격 변동 없이 그렇게 큰 가격 변동 없이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나마 좀 가격대가 좀 낮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보는 거 아니냐 라는 공포심 때문에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2천만 원까지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뭐 활용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그런 활성화가 예전은 그렇게 막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물론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한번 식었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17년도 그때 한창 막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갈 때 이때보다도 더 많은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 상징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세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지지라인대를 좀 잡아준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7,50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쌍봉 찍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쌍봉 찍고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망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망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지금 대부분 안정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있겠지만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이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2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지 많은 분들께서 좀 공포감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중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저는 이제 폴카닷을 가지고 왔습니다. 폴카닷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더리움 창시자가 16년도쯤인가요? 이 이더리움과 좀 나의 결이 맞지 않아. 그래서 나와서 만든 게 이 폴카닷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터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차로 같은 거죠. 다른 이제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8월부터 최고점까지 이제 1741%의 상승을 보여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그 폴카닷이 락업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자, 락업 해제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일정 시기 전까지는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던 이 물량을 그 시점으로부터 매도를 할 수 있고 이제 시장에 풀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10월 16일이죠. 이제 이 플로우가 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플로우가 10월 16일 날 이 락업 해제를 했습니다. 이날 좀 많은 떨어짐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락업 해제가 하락을 좀 이끌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원래 시장은 그 전부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 구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구름에 사서 그럼 구름 떨어지기 전에 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름 밑으로 가면 좀 안정적인 모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0월 16일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이 락업 해제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지만 이게 시장이 원래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 같이 겹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락업 해제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반대로 제가 휴먼스케이프를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휴먼스케이프 12월 1일이죠.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인 것 같아요. 자, 12월 1일이죠.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원래 구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12월 초부터였을 것 같아요. 이때 헝다그룹 디폴트 선언과 그다음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조금 위협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이거를 계속 이끌어가지 못하고 덩달아 같이 또 오른 만큼 내뱉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폴카닷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무조건 이 폴카닷이 오늘 이제 락업 해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름 자체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밑에 보시면 어제 제가 알기로는 8월 이후에 최저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시기가 많이 저점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 보시면 지금 1월 8일이죠. 이때 MACD 이제 추세가 조금 꺾였고 CCI 지표상으로는 충분히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폴카닷이 조금 기세가 괜찮아지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1,000원 정도는 다시 복귀를 해줘야 그러면 이 MACD가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게 다시 골든 크로스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추세가 조금 다시 바뀔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만약에 31,000원을 조금 뚫어준다라면 그 위에 박스권까지 이제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여줄 텐데 그 위에 박스권이 한 37,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폴카닷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무조건 이 락업 해제가 있다라는 게 하락을 이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이 락업 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는 맞지만 무조건적인 악재로서 작용하는 점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코인 사부님께서 주셨던 이 니어 프로토콜 저를 포함해서 수익 보신 분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은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니오 프로토콜 수익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하는 시장 또는 횡보하는 시장에서 또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또 기분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뭐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만약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이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코인은 이제 스택스라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스택스라는 코인은 좀 많이 나왔던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1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2, 3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어 1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의 활용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치 않은 코인이고 그다음에 뭐 대형 거래소도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바로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박스권 안에 있는 걸 좋아하냐면 이 박스권 안에 있다가 그 박스권이라는 건 결국에 지지와 저항이 있다라는 거고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저항해서 내리고 다시 지지받고 저항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택스 이제 주봉 움직임인데 예전에 그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시세 상승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이 중간중간에 박스권, 그 다음에 상승,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상승 이렇게 나와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을 그려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블록을 놓고 본다면 여기 블록 하나, 그다음 여기 블록 2개, 여기 블록 3개. 그러니까 블록이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점진적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스택스의 상승 여력을 놓고 본다면 하락은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1,000원까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상승 여력은 5,000원 이상, 한 5,700원 정도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좀 단기적인 흐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 라인대와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계속 한 3-4차례 수익을 보다가 한 번 돌파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보면은 이 스택스라는 코인 하나로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지지 라인대와 이쪽 저항 라인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가는 뭐 2,400원 정도, 2,400원 이하 또는 2,4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4번 정도의 수익을 본다. 그럼 매도가는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그러니까 3,200원 정도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하는 반복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뭐 최종적으로 뭐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뭐 4,000원 이상에서 최종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절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지지 라인대인 2,200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박스권 내에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3차례가량 보여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또 특히나 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인 한수님의 특징주로 살펴봤던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코인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이 그리스톨 코인인데요. 자, 뭐 그리스톨 코인 뭐 특징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코인이다라고 티를 내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장점을 하나 들면 뭐
일단 보안성이 정말 뛰어난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또 내용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톨 코인 일단 차트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처음에 오늘 아침에 이 크리스톨 코인이 너무 잘 가길래 이 기세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이제 18%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는 최하단에 박스권에 유지를 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오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 박스권 3개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오늘 1 내겠는데 라고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제가 이 픽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이 박스권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뭐 810원에서 850원 사이 이때 한 개가 있고, 그리고 850원과 이 가격 제가 지금 안 찍어드렸는데 여기 이제 930원 사이죠. 이 930원 사이에도 박스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위에서 저는 이쯤에서 한번 노려봤었는데 왜 노려봤었냐면 970원을 좀 넘었을 때 매수를 하셔라. 그때 이제 그럼 거래가 활발할 때 그게 970원을 넘을 때 좀 매수를 하셔라 라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왼쪽으로 갈수록 매물대,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윗꼬리를 최대한 많이 겹치면서 그거를 좀 더 커버 쳐줄 수 있는 가격을 선정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죠. 자, 970원 만약에 저는 일단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매수에 지금 가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서 970원과 이제 1160원 사이, 이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970원 이상에서 매수, 그리고 1160원 이상에서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이제 박스권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 85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상으로는 오늘 이 박스권 3개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MAC 지표도 자체도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고, 이 CCI 보시면 이제 평균이에요. 만약에 기세를 타서 올라간다라면 보통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올라갈 가능성 더 있고 평균으로부터 가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제가 지금 추가가 안 돼 있는데요.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도 오늘 이 볼린저 밴드 보면 상단과 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도 있죠. 근데 이 상단에 오늘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죠. 그렇다면 이 아직 추세 자체 이 상단을 뚫을 수 있는 힘 아직 남아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에서 오늘 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볼린저 밴드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더 쉬우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아래 모양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름 같은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심리를 조금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은 이 차트 캔들을 볼린저 밴드 안으로 넣으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캔들이 아래로 삐져나왔죠.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그리고 양봉이 나타나면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과거로 갈게요. 과거로 가면 여기 있습니다. 캔들 같은 경우 이것도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넣으면서 너 너무 많이 컸어.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놀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좀 티를 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오늘 코인 한수님과 코인 사부님 이 차트 분석 통해서 박스권을 분석하는 방법 배워가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지지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지지와 저항 이용해서 박스권 안에서도 여러 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 반부터 지금은 순환시장, 다음 경주마 코인 공략
이라는 주제로 다음에 어떤 코인들이 갈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